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 큰 할머니. 옛날 어느 산기슭 마을에 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 큰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위하며 정답게 살았지요. 입 큰 할머니는 가끔 코 없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영감, 북엇국이랑 북엇찜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코 없는 할아버지는 말했지요. 그려 그려. 오늘은 마을장에 다녀옵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걸어 마을로 내려왔어요. 장마다 구경도 하고 만난 팥죽도 사 먹고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고개를 쑥 내밀고 무엇을 하나 구경도 했지요. 집으로 돌아올 땐 북어 서너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면 할아버지는 부채로 코 없는 얼굴을 가리고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다녔어요. 하지만 물건을 살 때는 부채도 내려놓고 손도 떼기 때문에 몇몇 사람은 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 큰 할머니를 잘 알게 되었지요.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영감, 오늘 장마당에 놀이패가 온다고 하지 않았소? 우리 구경 갑시다. 그려. 거 참 재미있겠네. 어서 다녀옵시다. 그러고는 길을 나섰어요. 또 어느 날은 할머니가 말했지요. 영감, 달콤한 엿이나 한 가락 먹으면 좋겠어요. 응, 그려. 엿도 사 먹고 사람들 구경도 합시다. 할아버지는 맞장 붙여 주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조금 더 나이를 먹어 집에서 마을까지 다니는 일이 힘에 부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쉬는 횟수가 늘어났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저 아랫동네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어요? 매일 만난 것도 장에 가서 사 먹고 사람들도 많으니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지? 나도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오. 그래서 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 큰 할머니는 장이 가까운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 큰 할머니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코가 없어서 쭈글쭈글한 얼굴에 콧구멍만 두 개 있었기 때문에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숨을 쉴 때마다 콧구멍이 벌렁거려서 우습기까지 했거든요. 밖에 나갈 때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기는 했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부채를 내려놓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되곤 했어요. 할머니는 어찌나 입이 큰지 늘 손으로 입을 가리기는 했지만 워낙 먹을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먹을 것 앞에서는 희희낙낙 웃어서 입 가리는 것을 잊어버리곤 했지요. 할머니가 웃을 때면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것 같아 아주 보기 흉했어요. 산기슭 마을에 살 때는 가끔씩 장에 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장이 가까운 마을로 이사 오니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몹시 창피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을에 있는 몇 사람들하고만 왕래를 했고 장에서도 꼭 아는 집만 다녔어요. 어느 쌀쌀한 겨울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가 환갑잔치를 벌이니 꼭 오라고 초대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게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곧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올 텐데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된 거예요. 초대를 받고도 가지 않자니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가자니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흉을 잡히게 될 터이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영감, 가지 맙시다. 그럴까? 아무래도 낯선 사람들 앞에 가기가 그렇지? 당신 말대로 가지 맙시다.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감, 김영감 환갑잔치에 초대받아 놓고 안 가면 영감 체면이 말이 아니지. 마침 날도 추우니 목도리를 칭칭 감아 얼굴을 가리고 갑시다. 응, 그러면 우리 얼굴을 사람들이 못 알아볼 게야. 그럼 가도록 합시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을 잔뜩 가리고 가면 김 영감이 우리가 온지도 모를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그냥 가지 말아요. 그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가지 말자고. 조금 있다 할머니가 또 말했어요. 환갑잔치니 만난 음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놀이패도 초대하지 않았을까? 재미난 잔치를 못 보면 속상할 것 같아요. 영감, 우리 그냥 갑시다. 맞아. 환갑잔치에 안 가면 우리만 손해지 뭐. 갑시다. 가.
몇 날 며칠을 두고 마음이 바뀌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망신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궁리했어요. 잔칫날을 하루 앞둔 어느 날,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영감, 영감. 내가 좋은 수를 생각해냈어요. 응? 생각해냈어? 그래, 그게 뭐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소곤소곤 귓속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됐어, 됐어. 할멈 말대로 합시다. 잔칫날 아침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누런 초를 녹여서 코같이 만들더니 얼굴에 붙였어요. 할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큰 입에 가장자리를 실로 꿰맸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보, 나 어때 보여? 아이고, 색깔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원래부터 있던 영감코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호호호, 내 입은 어때요? 입이 딱 알맞은 크기인걸. 역시 할멈은 똑똑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흐뭇한 마음으로 잔칫집에 갔어요. 사람 좋은 김영감의 환갑잔치라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느라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루에 차려놓은 상에서 맛난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날이 추우니 마루 곳곳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화로가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어요. 배가 부른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손을 녹일 겸 화로가로 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자니 온몸이 화끈화끈해졌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물이야? 할아버지가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촛물이었어요. 화롯불에 초로 만든 코가 녹아내리는 거였지요. 어이쿠, 이게 웬일이람? 할아버지는 놀라서 울상을 쥐었어요. 그때 얼굴에 붙어 있는 부분이 다 녹아서 코가 뚝 떨어졌어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하, 저 코 좀 봐. 하하하하, 코가 뚝 떨어졌네.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고, 어떤 사람은 배를 안고 웃어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마루에 뒹굴었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도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웃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아하하하, 오호호호, 아이고 저 코 좀 보게, 저 코 좀 봐. 하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 바람에 그만 꿰맸던 입이 툭 터져 원래 할머니 입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할머니 입을 보면서 아까보다 더 크게 웃어댔어요. 큰 소란을 뒤로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허둥지둥 잔칫집을 빠져나왔어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운이 빠져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사람이란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데 괜히 남을 속이려고 이리저리 꾸미다가 더 큰 망신을 당했구나.